네, 마켓앤 센증시 시작합니다. 상승 추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2위에 놓여 있고요. 코스닥은 510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이 수급별 상황부터 짚어보고 차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이 번갈아가면서 매수를 또 해주고 있네요.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현재 조금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우리 시장이 외국인 파워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에서 모두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와는 양상이 좀 다르죠. 어제 같은 경우는 차익거래 매수 우위였는데 오늘은 좀 반대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50전 내리고 있고요. 1154원 80전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삼천리가 3.2%, 한국전력 1.8%, 서울가스 1.3% 오르고 있습니다. 또 추위가 찾아오면서 이들 에너지 업종 쪽으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기업종의 상승세도 눈에 띄는데요. 동양물산 6.8%, 두산인프라코어가 3.6%, 지금 상승폭을 거의 4% 가까이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SNTC가 1.5% 오르고 있고요. 한라공조 2.5%, 동아에스텍이 1.4%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재는 보합권이네요.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역시 20만원 위에서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 삼성전자부터 살펴볼 텐데요. 장중에 95만원 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1% 가까이 오르면서 94만 5천원 선을 걷고 있고요. 삼성 SDI는 0.8%, LG로텍 2.3%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갑자기 또 오르고 있죠. 개장 초에는 큰 움직임이 분명 없었습니다. 박준혁 과장께서 길목 GKD로 삼성전기 한번 관심을 두고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있은 후에 지금 급등한 모습입니다. 1.6%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테크미는 0.4%, LG전자 역시 0.4% 오르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LS산전은 1%, 그리고 한솔LCD 0.6%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금호전기 1.9%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이 소폭 내림세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유통업종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1%, 롯데쇼핑 1.3%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전기전자에 이어서 유통업종 쪽으로도 오늘 이 순환매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부진한 그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인데요. GS건설 2.7%, 신세계건설 2.5%, 대림산업, 일성건설이 1.8에서 2.5% 각각 하락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대우건설 역시 1.2%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쪽으로는 이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2.2%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카드 2.2%, 코리아은행 1.7%, 대구은행 1.5%, 기업은행 역시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철강금속업종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5% 넘게 올랐었는데 0.6%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7%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현대제철 현재는 1.1% 내리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풍산, 동일산업 등은 현재 강세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업종 쪽으로는 현대증권, 미래센증권, 그리고 동양종금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한 위치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진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전 시간에는 처음으로 연결을 해드리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이제 금시장은 현재 어저께 급등했던 철강주라든지 정유주에 대한 지금 조정이 지금 잠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현재 조정을 보인다고 해도 이제 섣부른 매도보다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승의 주역이었던 은행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그런 업종에 대해서 기관 쪽에서 큰 폭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주목을 해본다면은 기관 장세이긴 하지만은 철저하게 순환매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은 저는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승 트렌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업종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승을 못했지만 오늘 좀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 좀 참고해 보신다면은 시장 성격을 좀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도 흐름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어제장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요. 어제 매매 상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움직임들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어저께 상위 종목군들 지금 어저께 기관 쪽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장세가 지금 앞으로 조금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투신권에서는 2,000포인트가 넘고 나서 이제 큰 폭의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투신권 쪽보다는 이제 기금이나 이제 증권 쪽에서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오늘 지금 소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전장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저께 매수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요. 이제 오후장에서는 소폭의 반등을 보여줄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오전장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실 수 있는 타이밍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어저께 시장 그동안에 좀 강했던 은행주라든지 증권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관심 바뀌었던 철강, 그다음에 이제 해운이라든지요. 그동안 이제 유가 상승 수혜준 화학주 쪽으로 좀 눈 돌려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럼 관심 종목 구체적으로 좀 살짝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네네. 들어가서 관심 종목 한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두 종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먼저 효성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이라 하면은 최근에 시장 대비 흐름이 좋지 않았던 종목인데, 일단 앞으로의 조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오늘 관심 종목으로 지금 관심 갖게 되었는데요. 네네. 일단은 차트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은 그동안에 약간 소폭의 하락 추세가 있었습니다. 저점이 좀 낮아지면서 이제 하락을 보여준가 싶더니 시장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좀 강력한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효성이라고 말씀드리자면은 면화가 급등에 따른 앞으로의 스판덱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그다음에 2011년에서 중국에 대한 초고압 전력망에 대한 수주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순환 매장 측면에서도 볼 때 그동안 많이 상승하지 못한 종목 중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량하고 그다음에 순환 매장적인 측면에서도 좀 강력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실 때 좀 관심 가질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관심 가질 만한 지금 가격대는 지난 정고점 부분이었죠. 12만 원 아래쪽에서는 일단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겠고요. 10만 5천 원의 이탈이 없다면은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2만 아래권에서 일단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에 대해서는 12만 원 선 아래에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지선으로는 10만 5천 원 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효성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네. LG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요. 네. 예,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좀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라고 하면 이제 석유화학 매출 비중이 한 75%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24%, 25% 정도가 이제 2차 전지 부분인데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이제 세계 점유율 한 17%에 육박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포드라든지 GM의 이제 앞으로 축전지에 대해서 납품이 예정돼 있는 만큼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기대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1차 전지에 대한 매출은 좀 향후에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현재 같은 경우 이제 중국발 화학 업종에 대해서 석유화학 부분에 중국 경기 회복으로 경기 개선으로 인해서 일단은 석유화학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죠.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앞으로의 석유화학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승은 못했지만 외국계에서 좀 강력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보신다면은 현재 수급 쪽으로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조정을 마무리하고 일단 상승 턴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정고점 407,500원인 정고점까지 돌파 시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유가가 올해 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는 뉴스도 좀 나왔는데 이러한 측면을 또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앞으로의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한 가격대는 39만 잠시만요. 네. 39만 아래쪽에서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41만 원까지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겠지만 목표가는 그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서 네. 정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한 43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37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해서는 39만 원 선 이하에서 노려보고 지지선으로 37만 원 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효성 그리고 LG화학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죠. 투자 해우소가 진행됩니다. 이 문자와 전화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2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전화 3153-2611-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윤경원 기자 연결을 해서 이 특징적인 부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제역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이 증시에서도 이게 하나의 재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구제역이 경기 북부 및 강원도에까지 확산됐다는 소식에 관련주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선 제일바이오가 장중 상한가로 직행한 것을 비롯해 화루, 이글벳, 대한유팜, CTC바이오, 중앙백신, 대성미생물 등 관련주의 주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들 모두가 이번 구제역과 관련 있는 주식이 아닌 만큼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구리값이 칠레 광산 출하 중단 발표로 사상 최고치기를 갈아치우면서 이에 관련된 주식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구 산업이 장중 가격 제한폭까지 뛰어오른 것을 비롯해 대창, 서원, 풍산 등이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 살펴봤고요. 증권사들의 리포트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오늘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예,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연말까지 역사적 최고점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경기 민감 업종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이번 주 미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이 높고 한국 주식의 저평가 매력도 여전하다며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 축소를 위한 현물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특히 내년 증시 전망이 밝은 데다가 연초 중국 춘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증시 상승 기조가 이어져 연내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최고가인 2085포인트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가 예상됨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특히 투자자들이 경기 민감 업종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은 당분간은 매수세의 확산을 기대하고 관심 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연말까지 경기 민감 업종 내 대형주 순환매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유리해 보인다며 그 이유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와 단기적인 국내 기업 이익 모멘텀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이 증권사는 유럽 재정 적자 문제, 중국 긴축 이슈 등 경기 회복의 강도에 영향을 주거나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남아있어 여전히 우량주 중심의 대응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도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경기의 빠른 회복 때문이라며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도 소외업종인 전기전자 부품, 디스플레이, 기계, 철강, 해운, 비철금속 등의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권사들의 리포트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투자 해우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화 그리고 또 문자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으로 저희가 키움증권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키움증권, 이트레이드증권 김병수 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온라인 거래 비중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업종 쪽에서도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키움증권의 이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 내리고 있습니다. 64,4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69,000원입니다.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68,000원, 손절가는 58,000원입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께서는 두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LG그룹이 21조 원을 투자를 한다, 이 뉴스를 소개를 해주시면서 여기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LG생활건강이 아니라 LG생명과학이죠. 자꾸 헷갈리네요. LG생명과학 그리고 LNF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LG생명과학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명건강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52,000원 선 이하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7,000원 선, 손절가는 50,000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 이름이 유사하죠. LG생명과학입니다. 52,400원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승폭은 0.1% 정도였는데 지금 또 막 뒤집어졌습니다. 0.3% 하락하고 있다가 다시 또 0.1% 오르고 있고요. 변화무쌍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이 LNF입니다. 이 LNF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 종목도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현재 앞에서 살펴봤었던 LG생명과학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현재 자랑하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가 많이 오르고 있죠. 현재 4%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3,85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25,500원입니다. 손절가는 22,000원 선입니다. 네, 박종혁 과장 연결해서 이 LNF 많이 오르고 있는데 미처 매수를 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지금 LNF 같은 경우 4%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매수 기회를 잡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3일 연속 양봉이 좀 두텁게 나타났습니다.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지 지금 하나 아쉬운 건 이제 떨어지는 221선을 강하게 뚫어줘야 되는데요. 21선을 고가로 해서 약간 꼬리가 난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쫓아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약간만 참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가지고 계신 분 계시다면은 21선 돌파를 기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한 템포만 늦춰서 이거보다는 좀 싸게 한 200-300원이라도 싸게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LNF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또는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연락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리서치 가이드의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가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계속 오르고 있기는 한데 그 힘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예, 오늘 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또한 오늘 장에서 95만 원을 돌파하면서 네네.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라면 지금 관련주였던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도 네. 동반적인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아마도 주가는 삼성전자가 오늘 장을 아마 주도하는 그 역할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장에서도 아마 이번 주 주말까지도 이런 상승 흐름은 추가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앞에 분들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증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가 종목을 통해서 개별 종목군들의 흐름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에 맞춘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NC소프트요. NC소프트요. 예.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이 정보를 좀 주십시오. 얼마에, 그리고 또 비중 어느 정도 매수를 하셨는지요? 6만 원에 매수했고요. 네. 비중은 한 17% 정도 됩니다. 6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7%면은 지금 수익이 꽤 되시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매수를 하신 지도 기간이 꽤 되신 것 같아요. 언제 매수하셨습니까? 한 3년 됐습니다. 3년 정도 되셨고요. 네, 오랫동안 예. 기다리셨네요.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예. 꼭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아, 네. 목표가하고요. 네네. 매도가하고
앞으로의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수익을 현재 거두고 계시긴 하는데 27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네요. 11월 18일에. 그 이후에 네.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NC소프트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자로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NC소프트 질문을 한 분께서 또 올려주셨는데, 지금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눈 분과는 약간 다릅니다. NC소프트 매수하신 이 가격이 21만 8천 원이고 비중 80% 현재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뭐 두 경우 다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6만 원에 매수를 하신 이분부터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죠. 네. 우선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가치주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 대략적으로 250%가 넘는 수익을 보이고 계신데요. 아마 이러한 이제 가치주를 이제 아마 잘 선택하셔서 긴 시간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으셨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아마도 최근에 27만 원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꺾였던 모습인데요. 아마도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저께 나왔던 소식을 보시게 되면 그 새롭게 출시된 블러드 앤 소울이라는 신작 게임 출시가 연기가 되면서 아마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차익성 실망 매물이 아마 나왔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그동안 이제 주가를 상승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니지와 이제 아이온 같은 게임이 이제 그 상당한 히트를 치면서 지금까지 상당한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러한 게임들에 대한 그 상당한 그 인기가 아직도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차트를 통해서 이제 최근의 흐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지금 일봉 차트가 최근에 상승을 이어오는 과정 중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21선에 대한 그 하락 추세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1선에 대한 저항을 인식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최근에 지금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지지선에 대한 단가가 20만 5천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6만 원에서 매수하셨던 그런 분께서는 이러한 가격대라도 충분히 버티실 수가 있겠지만 아까 21만 8천 원에 매수하셨던 그런 분께서는 20만 5천 원을 손절선으로 정하시는 것이 네.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비중이 많아요. 80%. 네, 80% 상당히 크시기 네. 때문에 일단 비중에 대한 그 축소 부분을 일단 그 손절선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목표가를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 내년에도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와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중국에 대해서도 그 해외 출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이제 증권사에서 말하는 목표 주가 32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아마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목표 주가 상당히 주가가 올라가면서 계속 그 상향 조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지금 그렇게 주가가 저평가라는 그런 인식보다도 좀 나름대로 고평가되지 않았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27만 원 정도까지 정고점 부분까지 상승한다고 한다면 점차적인 이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NC소프트 80% 비중 가지고 계시고 21만 8천 원 가지고 계신 분, 네. 아까 20만 5천 원 선 말씀을 해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에서 물량의 손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량 손절을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 일단 물량 정도인가요? 80%시면 절반 정도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 보이고 있고요. 네네. 아마도 그 80% 비중이시게 된다면 이제 목표가 밴드는 아마 좀 낮게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네. 24만 원 정도 이상에서는 네. 분할적인 이익 실현 관점이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화를 주신 분께서는 일단은 물량을 그대로 들고 가는 게 좋겠다. 네, 중장기를 말씀이신 하셨기 거죠? 때문에 네네. 정고점 부분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NC소프트 살펴봤고요. 이와 함께 7175님께서 보내주신 NC소프트 21만 8천 원 그리고 비중 80% 가지고 계신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하이닉스 23,300원이요. 하이닉스 23,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12월 15일 날이요. 12월 15일에. 아니에요. 네. 20일 날이요. 12월 20일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20%요. 20%요. 하이닉스 주가 흐름 차트를 통해서 좀 만나보겠습니다. 현재는 23,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약간 수익이신데, 마음에 안 드시죠? 언제까지 갈 수 있고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닉스 저희가 상담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23,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 12월 20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강조도 네. 해주셨어요. 네. 하이닉스 아무래도 이제 국민주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인데요. 아마도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시게 되면 그 DRAM 1기가 반도체 메모리 값이 지금 1달러까지도 이제 추락한 모습이긴 한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냐면 그 해외에 대한 경쟁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반도체 가격에 대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치킨 게임에 대한 승자가 더 확실하게 굳혀진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반도체 가격의 하락 이후에는 다시 한번 내년도에는 그 경쟁 업체들은 적자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이제 내년도에 스마트 기기들에 대한 출시가 대거 크게 대거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을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 비해서 소폭의 이익을 보시고 계신 상황인데 지금 최근 차트의 흐름이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에 대해서 제가 선을 한번 그으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역삼각형 패턴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마도 내년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폭이 축소되는 관점 이후에 내년 봄바람이 부는 그러한 내년 상반기쯤에는 네. 상승에 대한 그 흐름이 가장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중장기로 투자를 하시는 그런 계획이시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홀딩을 하시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아마도 큰 수익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종목 하이닉스는 그대로 보유. 네, 보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저희가 연달아 받아봤고요. 문자 쪽으로도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미디어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4165 그러니까 4,165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뜻이죠. 954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4,165원에 온미디어 매수하셨고 10% 현재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 흐름이 지지부진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된다고 하십니다. 온미디어 지금 차트를 제가 동시에 창을 띄워서 보고 있는데 전형적인 의자 패턴이네요. 급등한 이후에 약간 또 눌리고 있습니다. 온미디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생길지 네.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우선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아마 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CJ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당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아마도 그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온미디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은 상당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차트의 흐름이 지지부진한 모습이겠지만 좀 차트를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흐름이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 이후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급등의 모습도 연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매수 기조가 꾸준하게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라고 한다면 지금 아마도 21선에서부터의 이제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21선에 대한 지지 반등 이후에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 밴드가 4,100원 정도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4,100원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니시라는 판단이므로 네. 아마도 한 4,500원 정도까지 상승은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네. 지금 혹시라도 이제 주가에 대한 매물에 의해서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신다면 4,000원 정도 선에 대한 그런 지지선을 확보해 두신 다음에 4,000원 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아마도 비중에 대한 축소 전략이 올바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10%입니다, 이분. 비중이 작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좋은 관점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손절선을 좀 더 크게 정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3,8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감내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가격권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만약에 상승 시에는 4,500원 정도 4,500원 이상에서는 충분히 이익 실현 관점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굳이 현 시점에서 물량을 더 담는다든지 그런 행동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그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 기자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본다고 한다면 네네. 지금부터 추가적인 그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미디어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512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유비 프리시전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1370원에 매수하셨고 60%나 지금 비중을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 13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가가 1385원. 오히려 현재 수익이시네요. 이분께서는 수익이신데 걱정이 좀 된다고 하십니다. 좀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예, 약간 그렇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예. 해요. 네. 지금 이제 유비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D에 관련한 그러한 장비를 LCD에 관한 부품을 만들고 있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IT 업종에 대해서 민감한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의 흐름이 최근의 주가 재무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 역시 이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부터 상승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121선에 대한 저항이 이제 크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400원 정도까지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크게 열어둘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 1,400원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네. 그 부분에서는 아마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이러한 중소형주보다는 이러한 반도체 관련한다고 한다면 좀 비중이,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접근하시는 것이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신성홀딩스. 신성홀딩스요. 네. 매수하신 가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8,250원에 20%요. 8,250원에 20%. 네. 네, 약간 손실을 좀 입고 계시네요. 예. 회사 내용하고요. 네네. 네. 주가가 어느 만큼 가나지 알고 싶어서 장기간으로 갖고 있어도 괜찮거든요. 네네. 중장기로 좀 가져가셔도 괜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신성홀딩스 왜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나 했더니 기관 쪽에서 좀 매물이 최근 들어서 많이 출회되고 있어요. 최근 기관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온 모습인데요. 네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그 조정 구간 이런 조례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 전지에 대한 이제 가장 메리트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해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가가 지금 이제 100달러를 이제 90달러를 이제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라고 한다면 유가는 아마 100달러까지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초의 상반기 부분에서는 아마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 강력한 테마가 불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테마가 불게 된다면 아마 신성홀딩스는 가장 큰 수혜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도 지금 상당히 큰 폭의 지금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소폭의 지금 어느 정도의 손실은 보시고 계시지만 이러한 구간대에서라면 아마 매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시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아마도 한 7,500원 정도까지에 대한 하락이 있는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도 지금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리게 된다면 최소한 10,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내년에 태양광에 대한 테마가 분다고 한다면 그 이상까지 단기적인 급등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 20%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을 해주실 때는 추가 매수 가능한 권역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담아도 될 것 같나요? 그러면 이분? 네, 지금 현재 20% 정도시라면 지금 현재 보유하신 비중의 절반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매수도 정도.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굳이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셔도 괜찮을까요? 그냥 홀딩하셔도 나중에 내년도에는 충분한 수익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신성홀딩스 답변 들어봤습니다.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잇따라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림에 대해서 질문을 꽤 많이 주시네요. 하림 저희가 상담을 얼마 전에도 해드린 것 같은데요. 3,4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이분 20% 보유하고 계시는데 보내주신 분이 3894님이십니다. 하림 3,400원에 20%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한 달간 정지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아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내용을 좀 잠시 살펴봤는데요. 이 하림 인적 불안에 대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출연할 때도 이제 하림에 관해서 인적 분할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네네. 아마도 인적 분할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일정 기간의 그 거래 정지 기간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현재 20%의 비중을 갖고 계신 상황이지만 내년도에 대해서 일적 분할 이후에 아마도 주가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하림 같은 경우는 업계 1위에 지금 그러한 마켓 쉐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한 수익성에서도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또한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지금 61선에 대한 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흐름이라면 다시 한번 내년도에 거래 정지가 있는다고 하더라도 거래 정지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의 파동을 한번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저희가 상담을 앞에서 해드렸었죠. 네, 그러면 NC소프트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으로 저희가 웅진케미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케미칼 1,305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30% 현재 담고 계시는데요. 1996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웅진케미칼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재는 1230원입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과 좀 약간 괴리가 있는데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웅진케미칼 어떻게 할까요? 비중 30% 정도면 딱 적당히 가지고 계시는데 손실이 있다는 점에서 좀 걱정을 하실 만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도 실적 개선의 폭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에 대한 지지력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400일선과 200일선에 대한 지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소폭에 대한 손실은 보시고 계시지만 내년도에도 이러한 상승의 기조는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아마도 지금 단기적으로 1,400원대에서의 매물 저항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했던 모습이지만 지금 아마도 1,200원 정도에서의 지지력이 강할 것으로 강한 구축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 부분에서 1,400원까지는 단기적인 급등은 힘들겠지만 한 1,300원 정도까지 1,350원 정도까지 반등은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년도에서도 아마 충분한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웅진케미칼 말씀 들어봤고요. 비교적 전망이 괜찮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나쁘지는 않나요? 요즘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이틀 연속 나오긴 했는데. 네, 단기적인 그 수급은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아직까지도 외국인에 대한 기조는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흐름이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상승을 펼칠 그러한 구간에서는 이 종목도 같은 동반적인 랠리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정보를 좀 주십시오. 네, 파라다이스고요. 20%고요. 파라다이스 20%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1월 3일 날요. 12월 3일 날요. 네. 4,400원요. 4,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 파라다이스 12월 3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약간 손실이 있으신데 오늘 소폭이 오름세입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이거를 불안해요. 네, 이런 거 처음 잡아가지고. 네, 이 종목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방송 보고 있어요, 방송. 방송에서 추천 종목으로. 네, 방송 보시고 매수를 단기로. 네네. 돈을 2월달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주 보고 배당하고 이게 수익하고 이렇게 보고 들어갔는데 네. 영 생각처럼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 좀 불안해지네요. 네. 12월 3일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일자별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걱정을 하실만 하네요. 좀 큰 폭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이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라다이스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관전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파라다이스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주로서 좀 매력이 있다. 있는 종목이긴 하죠.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듣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불안하죠, 지금. 네, 지금 현재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아마도 지금 외국인 전용에 대한 그 국내 최고의 지금 업체이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하반기 겨울철에는 아마 중국인에 대한 그런 국내 지금 유입이 크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 성수기에는 아마도 주가 상승이 좀 좋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길게 보시게 되면 종목에 대한 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겨울철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국내 이제 관광을 하면서 지금 겨울철에 대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현재 전고점 부근이 4,40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4,400원대 이후에는 아마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4,400원에 대한 돌파도 열어둘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이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 지나간 이후에 내년 초에는 분명히 이제 이익 실현해주는 그러한 관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 기조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고점 부근이었던 4,400원 선도 이번에 잘하게 되면 아마 수급이 좀 더 강하게 탄력이 붙는다고 한다면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불안한 감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하셨던 가격 밴드에서는 아마도 4,400원 정도에서는 정리를 일부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나오신 이후에 내년 초에는 전량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를 판단하고 있고요. 또 지금 어차피 배당을 바라보고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 올해 28일까지 28일까지 홀딩을 하시게 되면 배당에 대한 그 수익도 노리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배당주 거래가 참 요즘 들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 배당락 이후에 주가 회복이 좀 빠르다. 상대적으로 좀 중소형주들은 더디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배당주 투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일반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배당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 가격적인 메리트를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기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중소형주 내지는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동안의 그 기대감이 상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말이 끝나고 내년 초에는 주가에 대한 그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 말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아마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전략이 옳지 않나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자 상담을 또 할 텐데요.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비중만 써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매수 가격은 써주셨는데 비중을 또 안 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매트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문자를 남겨주시면 참고로 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효성 또는 현대제철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2843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두 종목 모두를 매수를 하실 건지 아니면 한 종목을 매수를 하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두 종목 비교를 한번 해보고 한 종목을 좀 추려보도록 하죠. 효성, 현대제철 어떤 게 나을까요? 네, 일단 효성 같은 경우는 효성그룹의 이제 지주회사다 보니까 산업 전반적인 이제 플런트라든지 기초 산업 소재의 이제 넓은 이제 쉐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효성 같은 경우 내년도에서도 IFRS에 대한 수혜가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 차트에서도 지금 바닥권에서에 대한 지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구간이라고 한다면 효성에 대한 그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 상당히 급등을 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지금 고로 2기 같은 것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상당한 이제 매출에 대한 신장은 보이고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 고점의 박스권에 대한 돌파 이후에는 어느 정도까지의 상승 흐름은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힘든 구간이라고 말씀드려보기 때문에 지금 저점권에 있는 효성 같은 경우가 매수에 좀 적당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9119님께서 남겨주신 경윤 하이드로 이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매수 가격이 300원입니다. 비중 50%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 주가 흐름 좀 살펴볼까요? 경윤 하이드로 많이 하락했네요. 134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도 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 내리고 있는데 일단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호가 단위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환산했을 때는 비교적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종목 좀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종목을 매수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경윤 하이드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러한 에너지 분야를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아마도 이제 가격권에 대한 너무나 저가다 보니까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더군다나 지금 매출을 보시게 되면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적자 기조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지금으로선 상당히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 이제 횡보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않을 시에는 실마 매물의 출회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하향하는 그런 추세가 다시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아마도 손실을 좀 확정 지으시는 전략이 더 낫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러한 종목을 한번 손절하신 이후 다시 한번 좀 우량주 위주로 한번 포트를 짜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경윤 하이드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 소개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이 대우조선해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좋은 기업 가지고 계시네요. 대우조선해양이요. 네. 근데 4년 전에 64,000원대 매수를 했는데 4년 전에요? 네. 조금 오래됐는데 추가로 매수를 해서 지금 손익단가가 35,900원이거든요. 35,900원이요? 네.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비중은 거의 100%입니다. 전량을 가지고 계시고. 예. 일단은 중간에 또 물을 타셨고 그래서 35,900원 선으로 평균 매입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네. 네, 비중 100%요.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만큼 애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주가 흐름이 많이 부진했잖아요. 네네. 네, 뭐 흔히들 말하는 정말 왼수 같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내년까지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조정을 받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매도를 해야 될지. 네, 대우조선해양 알겠습니다. 지금 34,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주가 흐름 어느 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오래 가지고 계셨던 만큼 좀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최근 기관 매수도 어제는 매도를 했지만 추세 자체는 매수였어요. 네, 추세는 살아있는 그러한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을 100% 비중으로 이제 들고 오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 EPS 규모가 3,900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목표 주가는 아마 39,000원 내지는 4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대한 수주 잔고를 보이게 된다면 내년도에도 상당히 큰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큰 폭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장에서 지금 5일선에 대한 살짝 이탈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이러한 흐름 위에는 다시 한번 조정권에 대한 가격 밴드가 3,3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러한 차트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내년도에는 그 수주 모멘텀과 내년도에 지금 플랜트에 대한 그러한 발주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4만 원까지 이상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동안 중장기를 투자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시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동안 손실을 보셨는 그런 구간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추가적인 홀딩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문제가 많이 들어와서요.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199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1,000원에 매수를 하셨나요? 비중 20%입니다. 현재가는 1.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양중금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증권주들이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동양증권도 8,000원대에서의 가격대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9,000원대, 만원대까지 이제 형성했던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그 증권주들도 증권주들 주도주에 대한 그 갈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 내지는 이제 우리투자증권으로 상당히 그 상승이 컸지만 동양증권 같은 경우는 아마도 상승 탄력이 좀 적었던 모습이긴 한데요. 지금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2,1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증권주 전반적인 추가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11,000원까지 상승은 무리 없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11,000원을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주가 흐름이라면 다시 한번 12,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주가 밴드는 11,500원 정도에서는 일정적인 분할 이익 실현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을 끝으로 해서 오늘 상담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가이드의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240선 아래로 약간 내려와 있는데요. 코스피는 2039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508입니다. 상승률 각각 0.1%, 0.3%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 1원 20전 오르면서 1156원 50전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